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최소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나온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 컨텐츠 제작,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SEO 최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온페이지 SEO라고 하는 것도 뭐 비슷한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백링크 구축,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좀 귀에 익혀두시기 바래요. 계속해서 좀 나올 거니까. 백링크 구축,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개선,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다음에 로컬 SEO, 이것은 그 지역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로컬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로컬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웹사이트 분석하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돼요.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유지 보수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 사실상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 바깥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믿어줘라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해 준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그런 홍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성 검색 최적화. 지금 이제 요것이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요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SEO라고 하는 이 글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먼저 그 SEO라고 하는 거, SEO는 뭐냐면 그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에요. 검색 엔진 최적화, 웹사이트를 검색 엔진에서 더 잘 검색되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것이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지만 SEO를 구축하는 요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구글에 뭐 비슷한 그 업종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검색의 우선순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 부분에 되게 전문가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이 작업을 해 왔었는데 그나마 저희는 이제 되게 다행스럽게도 조금 이따 이제 볼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O, 검색 엔진 최적화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온페이지 SEO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웹사이트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페이지 SEO는 내 사이트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뻗어 나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SEO, 일단 내가 해야 될 부분의 내용들을 본다면 첫 번째는 키워드를 최적화해야 된다. 사람들이 검색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키워드를 내 페이지나 글 내용뿐 아니라 제목에도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메타 태그. 이것은 이제 그 페이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내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밑에 바로 나오는 그 페이지의 설명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이제 메타 태그인데 이것도 미리 지정을 해주면 검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헤딩 태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그 챕터 제목, 그 중간 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이 H1, H2, H3 헤딩 태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딩 태그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H1 태그를 하나 집어넣고
그다음에 얘를 뭐 H2 태그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별로 이 글을 작성을 해 놓으면 이것이 검색 엔진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콘텐츠의 품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별히 콘텐츠의 품질 중에서 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의 길이가 600자에서 2500자 정도를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해요. 일반적으로 친다면 2000자. 자, 그래서 저희가 그 2000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글을 써가지고 챗GPT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거 몇 글자냐 물어보면 이거 몇 글자입니다라고 알려줘요. 또 그 사이트도 있어요. 글자 수 세는 사이트. 단어 수 세고 글자 수 세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챗 GPT나 이런 거에다가 그 어느 정도 글을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뭐 글을 어느 정도 대충 써놓고 그거를 뭐 챗 GPT에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2000자에 맞게 정리해줘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제 얘가 그거를 맞춰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해가지고 글을 쓰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RL 구조, 짧고 명확한 URL은 검색 엔진과 사용자에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URL의 주요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제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퍼머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퍼머링크. 설정에 가서 보시면 고유 주소라고 있어요. 퍼머링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돼 있으면. 이거를 눌러보시면 고유 주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숫자인데 숫자만 써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 제목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좋다. 그리고 또 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그 제목에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글을 이렇게 쭉 써놓는데 그 글을 함축하는 단어 한 3개나 5개 정도를 여기에다가 이 제목글로 그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좀 더 검색에 잘 뜨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 최적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지 최적화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이 그림이 들어갈 때 이 그림에다가 그림이 만약에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 이렇게 좀 이게 불량해서 안 나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검색 엔진이 그림을 검색하기는 힘든데 얘 대체 텍스트, 3강 포스터 뭐 이런 식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넣어놓으면 그 텍스트 검색이 더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이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림마다 집어넣도록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에서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블록의 설정에 Alt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다가 그 알터네이티브 텍스트 여기에다가 포스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글의 로봇이 있거든요.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싹 훑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능력이 그림을 훑을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텍스트를 어쨌든 훑는데 소스 텍스트에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검색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바일 친화성. 요즘 이제 셀폰을 가지고서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제대로 잘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로딩 속도가 느리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 저희도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 오프페이지 SEO인데, 백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링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뢰도가 있는 웹사이트에 내 링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그 링크를 타고 나에게 검색이 더 쉽게 된다. 예, 마치 뭐와 같냐면 인플루언서 있죠? 인플루언서가 나에게 뭐 리트윗을 해줬다, 트윗을 해줬다, 뭐 이런 거, 내 글을 팔로우를 해줬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갑자기 그 나의 팔로우 수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이트에 백링크를 걸 수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서로 좀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할 때 거기에다가 내 사이트로 가는 그 링크를 꼭 달아 놓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평판 관리. 다른 사람들이 내 사이트를 괜찮다, 좋다 라고 뭐 별표, 레이스를 잘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역 SEO에는 그 구글 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마이 비즈니스를 등록해가지고 작업을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쭉 하시면서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SEO의 기술적 요소에서 사이트 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구글에다가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이트 맵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등록을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로봇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글에서는 그 구글 서치 로봇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이 로봇.txt라고 하는 이 파일을 찾아서 읽어가지고 이거를 인덱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의 특정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점 리뷰, 이벤트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고요. SSL 인증서, HTTPS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큰 링크. 제가 그 링크를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가끔씩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렀을 때 이 페이지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절망감이 좀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이거 전혀 신경 못 쓰고 지금 홈페이지, 페이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려면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절망감이 밀려오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가 같이 볼 SEO 관련 플러그인 여기를 보시면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SEO 관련 무료 플러그인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것은 요스트 SEO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뭐 테마랑 이런 거 깔고 나면 올인원 SEO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플러그인에 깔려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랭크매스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랭크매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요스트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썼었는데 많은 분들이 랭크매스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같이 한번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 이 랭크매스를 설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가 계시죠? 자, 그러면 거기서 플러그인 눌러주시고요. 플러그인 위에 보면 새 플러그인 추가, 뭐 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눌러주시고, 자, 플러그인 검색에서 랭크매스, RANKMATH, 랭크매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랭크매스 별 5개, 300만 이상 활성 설치, 사용 중인 워드프레스 버전과 호환된 최근 업데이트 5일 전 아주 건강한 그런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 버튼을 같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자, 이것은 스킵을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커넥트 유어 어카운트 해가지고 커넥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누르시면 랭크매스에서 구글, 뭐 구글로 로그인, 가장 일반적으로 계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계정이랑 연결을 할 건지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메일에게 이 로그인 하는 것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요. 자, 이러면 OK, 액티베이트 나우까지. 자, 이제 여기에서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한글로 나오고 영어로 그 워드프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영어로 나올 거예요. 쉬운이 있고 그다음에 고급,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커스텀 모드는 프로니까 안 되고 여기서 쉬운과 고급 중에 고급을 누르십시오. 쉬운도 해보고 고급도 제가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사이트에 요스트가 미리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스트의 설정을 가져올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져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만약에 요스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나와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에 이 웹사이트의 정체가 뭐냐 눌러보시면 개인 블로그인지 커뮤니티 블로그인지 퍼스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 사이트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유형을 찾아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뭐 난프라핏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프라핏이나 어떤 그 지금 에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NGO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NGO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웹사이트 네임은 또 한글로 나오네요. 그거는 그 지금 이 웹사이트가 네.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제가 들어서 이걸 바꿔도 괜찮나요? 네, 사이트의 모양, 테마, 사용자 정의 여기에 들어가서 사이트 아이덴티티 여기에 사이트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얘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웹사이트 이름은 요건데 대체 이름이 뭐가 있느냐 네. 야구 또는 짧은 이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우라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조직명 이거는 구글 지식 패널에 표시할 귀하의 이름 또는 회사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면 계속 필요한 거에 더 걸릴 여기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에 표시될 로고는 112 곱하기 112 최소한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로고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소셜 공유 이미지는 그 1200 곱하기 630 약 뭐 2대1 정도 되는 그림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또 나중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저장 후 계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트레이드 서비스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구글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내 사이트를 분석하고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글 서비스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계정 쓸 거냐 그 계정에 권한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두 선택 한 다음에 계속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했더니 검색 콘솔에 사이트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요 사이트가 아니네요. 저는 블랭크로 나와요. 서치 콘솔이. 이게 저도 보니까 딱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과정이니까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콘솔. 저도 이제 여기서 이걸 해봤더니 여기에 안 나올 경우는 이 타이핑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뭐 그 연결 끊기 재접속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그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게 안 뜨니까 요것도 지금 안 뜨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들어가셔가지고요. 새 플러그인 추가. 다른 분들은 뜨나요? 아까 거기서 자기 사이트가 떴나요? 저는 안 떴어요. 자, 안 떴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플러그인 검색에서 구글 사이트 킷. 여기 구글 사이트 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거. 이 사이트 킷 오브 구글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구글 사이트 킷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호스팅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때 그거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구글 사이트 킷 이게 나오는데 설정 시작하기 체크하시고 밑에 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구글에 로그인 똑같이 계정 선택하고 권한 주고 자 그러면 베리파이 오너십 뭐 계속 누르라는 거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체크박스 체크들 눌러주시고 쭉 가는 과정이 뭐 여러 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똑같이만 가면 다시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비스 연결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떴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검색 콘솔 인덱스 선택 탭 사용. 뭐 이거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군요. 자,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분석 코드 설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이 로그인 사용자 제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트에 통계를 내는데 내가 접속한 것, 관리자가 접속한 것은 통계에서 뺀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맞는 거죠. 여기 그 속성 셀렉트 프로퍼티에서 지우 성을 미션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애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트에 광고를 집어넣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건 유료, 그 프로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구글 사이트 킷에서 이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애드센스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메일 리포트 체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후 계속. 자, 이제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네. 사이트 맵 만들어 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사이트 맵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늘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을 텐데 얘가 네. 사이트 맵을 만들어 준다네요. 거기에다가 이미지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더 잘 인덱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거냐. 글, 페이지, 일정표, 그 다음에 공개 분류,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카테고리까지만, 뭐 이벤트 카테고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일정표라는 게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칼렌더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일정표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표가 필요한 데만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설치돼 있는 것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장 후 계속. 자, 그럼 이제 SEO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노 인덱스, 빈 카테고리 및 태그 아카이브. 이제 노 인덱스로 설정을 하면 이 페이지는 내가 인덱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노 인덱스니까 체크하는 게 맞고요. 새 탭 만약에 링크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새 창이 열리면서 나가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 페이지가 바뀌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링크 팔로우는 외부 링크 팔로우를 안 하는 것을 체크를 안 했으니까 팔로우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놓고 저장 후 계속. 자, 그러면 옵티마이즈 유어 포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설정 옵션을 이제 누르시면 역할 관리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사이트 관리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라고 할 때는 역할 관리자를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1인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요. 역할 관리자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404 모니터 이게 뭐냐면 링크가 깨져서 안 나오는 거를 404라고 그래요. 이게 번호가 있거든요. 앞에 3, 4, 5 뭐 이렇게 있어요. 500, 506, 305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4자가 들어가는 것, 짝수가 들어가는 것이 좀 위험한 것들인데 404 모니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한다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디렉션 이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링크가 깨졌을 때 다른 페이지로 옮겨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404 모니터와 리디렉션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홈페이지를 내가 항상 체크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스키마 마크업 아까 스키마 마크업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구조화된 뭐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었죠? 스키마 마크업 체크해 주시고 블로그 게시 이게 아마 개인 사이트에서는 기사로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게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 후 계속.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한두 가지를 더 설정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지 SEO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으로 했더니 다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일반으로 했을 때는 404 모니터나 몇 가지가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리디렉션 체크돼 있고 사이트맵 체크돼 있고 이렇게만 하시면 기본적인 SEO 작업은 사이트에 관리해야 되는 그 SEO 작업은 거의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이 하나 있어요. 글이 하나 있으면 글에 빨간 걸로 넘버가 써 있는 여기 네, 이렇게 이게 점수예요. 지금 이 글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9점, 100점 만점에 빵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써 있구나 그런 게. 지금 이거는 이제 요스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스트는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정을 가져왔으니까 플러그인에서 여기 지금 그래프 모양처럼 약간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랭크매스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글을 쓸 때 그냥 내 마음대로 글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잘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글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의 겉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볼까요? SEO 제목에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해 주세요. SEO 제목, 여기 포커스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포커스 키워드, 난프라핏, 무료, 소프트웨어 요 두 개만 넣었는데도 52점이 됐어요. 좋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SEO 메타 설명에서 포커스 키워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SEO 메타 설명은 여기 스니펫 편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게 나와요. 타이틀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그 다음에 퍼머링크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설명이 메타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 포커스 키워드를 찾을 수가 왜 없을까요? 글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 옆에 물음표가 있어요. 이 물음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즘 뭐 사이트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누르면 한국어로 이렇게 잘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포커스 키워드 나 파운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뭔 뜻이냐 익서트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군요. 설정을 누르고 설정 포스트를 누르면 발췌문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잘 돼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시작 부분에 포커스 키워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콘텐츠가 시작할 때 포커스 키워드를 좀 집어넣어 주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남프라핏이나 그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글에다가 넣었더니 게시물 콘텐츠의 처음 10%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58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글을 작성을 할 때 그냥 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색이 잘 되도록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런 오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H2, H3, H4 같은 부제목의 포커스 키워드가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헤딩 2,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몇 개를 더 집어넣어야 되나 보네요. 자, 얘를 올려보죠. 그러면 이거를 헤딩 2로 얘는 헤딩 3 너무 많은 걸 얘가 요구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목 가독성, 하나의 오류, 제목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과연 숫자를 넣어야 되느냐. 근데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수가 또 1점 올라갔네요. 콘텐츠 가독성. 그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긴 문단이 있습니다. 문단을 짧게 구성하세요. 이미지와 비디오와 같은 리치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세요. 그림 같은 것들을.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 번만 좀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데 내가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면 그러면 일단은 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페이지 SEO,
내가 내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그런 SEO에서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랭크매스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컨텐츠를 얼마나 잘 작성해서 올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AI네요. AI를 써서 강화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이건 유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랭크매스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랭크매스 SEO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설정 마법사를 다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설정 마법사를 다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여기 이제 AMP라고 하는 게 있어요. AMP가 뭐냐면 그 아이콘에 나온 것처럼 모바일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저희 모바일에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AMP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면 아마 검색이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테마 있죠? 카덴스라고 하는 테마. 이 테마는 이 AMP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AMP를 만약에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물어보냐면 어떤 테마를 사용을 할래? 지금 이 카덴스는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테마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테마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 저희 웹사이트가 난리가 납니다.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한두 가지 플러그인에 대해서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컨택트 폼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컨택트 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런 부분. 저희가 그 테마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폼을 하나를 만들어줘요. 컨택트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폼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컨택트 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WP 폼. 네, 요거. WP 폼스. 요거랑 좀 전에 봤던 컨택트 폼 7, 요 두 가지가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은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컨택트 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보니까 쇼코드 형태로 이것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실제 폼처럼 만들고 그렇게 하는 특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컨택트 폼을 가지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메일이 안 와서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메일이 안 와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다 보니까 세 개가 다 스팸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작동을 하는데 제가 스팸함을 참고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WP 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폼을 만들 수 있어요. 화려하게. 예, 그런데 이제 단지 얘는 유료 버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고 얘는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이 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레밍고라고 하는 것은 이 컨택트 폼 7이랑 연결이 돼서 폼을 작성을 하면 플레밍고가 그거를 그 수신한 내용을 여기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에서 놓친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플레밍고라고 하는 플러그인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드펜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안 관련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또 하나 아키스맷 안티스팸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그 보안 부분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스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차단된 총 공격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워드펜스 네트워크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공격수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사이트도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방화벽 요약에서 월에 43개 지금 그게 차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사이트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펜스랑 그리고 아키스맷 이것을 한번 꼭 설치를 하셔서 여러분 사이트의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설정, 토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토론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새 글에서 사용자가 댓글 달기를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새 글에서 다른 블로그로부터 링크 알림 허용하기 이것도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글에 링크된 모든 블로그의 알림 시도 뭐 이런 것들도 다른 거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댓글로 많이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보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토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면서 설정들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SEO에서 이 백링크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높은 그런 사이트에 내 링크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글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홈페이지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찾아오는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을 통해서 이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 어떤 소셜 SNS에 이렇게 글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플러그인에 셋이 소셜 쉐어라고 하는 이런 이 플러그인이 하나 있습니다. 기능이 이런 데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기능이에요. 그 Enable Standard Sharing Interface라고 하면 쉐어 버튼이 여기 사이트 밑에 이렇게 뜨게 되는 그래서 그 소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인데 자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가 쓴 글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내 링크가 같이 따라가니까 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왼쪽에 이게 정렬이 안 돼서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러그인을 찾았습니다. 어드민 메뉴 에디터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이 왼쪽 거를 정렬을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플러그인을 많이 설치를 해놓으면 요거를 설치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요 쌍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어드민 메뉴 에디터라고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글 페이지, 미디어, 모양, 이 기본적인 그 메뉴들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플러그인들을 이 사용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홈페이지 그 호스팅을 구매를 하고 나서 테마를 설치를 하게 되죠. 테마를 설치한 다음에는 거기서 특별히 스타터 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ธี임을 가진 그런 페이지 묶음을 만들어서 사이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여기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만 남겨놓고 일단은 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그 페이지들을 채워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 페이지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여러 플러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글이나 이 페이지를 작성을 할 때 똑같은 형태의 그런 페이지들을, 글들을 똑같은 포맷의 그런 글들을 많이 만들게 될 때는 듀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똑같은 형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양, 어피어런스, 거기에 테마 또는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기서 사이트 아이덴티티 이 부분을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고, 그 다음에 사이트 제목, 태그라인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메뉴, 기본적인 이제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서 여기 들어갈 그런 메뉴들을 페이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건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피어런스 모양에서 여기에 메뉴가 있으니까 그 메뉴에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에 편집할 메뉴 선택하는 거. 이것을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뭐 글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페이지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이런 것들 디자인 라이브러리 이것을 눌러서 어떤 패턴들 또는 페이지를 직접 가져다가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 팀에 맞는 그리고 또 그 카테고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사용을 하시고 가능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무엇을 집어넣을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마인드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좀 세세하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여기에 내가 직접 글을 쓰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어떤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소개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새 페이지를 추가해서 디자인해서 소개니까 어바웃에 가가지고 한번 내가 찾아본다. 뭐 이 중에서 하나 하면 되겠지 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걸 바라보면 이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죠.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되지? 이건 또 뭐를 넣어야 되지? 여기에는 뭐를 넣고 여기 또 사진이 있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세세하게 홈에는 카로셀 배너를 집어넣고 교회 비전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게 만약에 세 가지다 그러면 여기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나가면서 이것에 맞는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패턴에서 이것과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구성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같은 경우도 먼저 컴퓨터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프 스케치라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일단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 마인드맵이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거기다 집어넣을 컨텐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게시판인데 이건 글이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 이제 직접 제가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수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갤러리, 말씀 카드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만들고 있어서 이것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추천 서비스나 아니면 내게 감동이 되는 다른 데서 나온 글들이나 동영상, 나에게 영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게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링크를 타고 유튜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플러그인 중에 그 WP 링크 페이지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었죠. 그 링크 썸네일을 가져오고 그 기사로 링크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사이트에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든지 늘려나가는 것이 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의 컨텐츠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기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한 페이지가 있더라도 재작년인가 그때 그 홈페이지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원페이지 사이트였어요. 한 페이지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메뉴도 여기에서 이제 메뉴를 누르면 이 아래에 있는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페이지도 괜찮아요.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이트도 괜찮고 또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이트들도 괜찮아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요런 거 요런 거 하나를 만들어도 이것이 나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공간이 있고 또 도메인이 있고 이것은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모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강의 강좌가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나만의 공간 만들기, 도메인 구하는 방법, 호스팅 하는 방법,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글과 내 어떤 그림이나 다른 어떤 게시판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워드프레스의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지만 그것에서 이것이 제대로 좀 힘을 발휘를 하려면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을 저희가 잘 찾아서 써야 되는데 서드파티 플러그인은 너무 많아요. 수천 개가 넘는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냐 선택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쓴 거, 호환되는 거. 내 지금 워드프레스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것과 호환되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뭐 레이스는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폼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가장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퍼플렉시티에다가 내가 이런 기능의 플러그인을 찾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쭉 해줘요. 그래서 아까 SEO 관련 플러그인 이거 보시면 눈에 익으시죠? 퍼플렉시티로 검색한 거예요.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SEO 관련 무료 플러그인 뭐가 있는지 5개를 줬어요. 제일 위에 2개, 가장 인기 있고 광범위한 무료 기능. 나머지 3개는 말고 이 2개를 비교해 달라. 이렇게 쭉 비교해 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료 기능이 좀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얘가 랭크매스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랭크매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해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SEO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추천의 것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정말 그 요스트를 쓰다가 다 그 랭크매스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신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써봤더니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자,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툴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구글 포토, 유튜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둘째 시간인가 그때 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을 내 웹사이트로 정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저도 이제 교회 행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 구글 포토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글 포토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었냐면
전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전체를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전에 제가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링크를 갖다가 내 웹사이트에다가 하나 올릴 때마다 업데이트를 이렇게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은 것이 아까 포토닉이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 그 플러그인을 설정만 잘하면 그 구글 포토에다가 내가 앨범을 만들어서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내 웹사이트에 그 리스트가 나오고 링크가 나와서 그 썸네일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것을 누르면 그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들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이 시너지가 되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웹사이트 안에다가 사진들을 다 넣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 포토는 사람별로, 뭐 일시별로,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장소별로도 관리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 구글 포토가 상당히 큰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개인 사용자한테 구글 포토가 15기가의 용량을 주는데, 뭐 원하면 구글 계정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15기가 부지런히 채우고 나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다른 계정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유튜브에다 동영상 무한정 올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돈을 냈었어요. 어느 정도 뭐 그 길이 이상, 15분 이상은 안 된다. 뭐 100메가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제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고 4K 뭐 그런 동영상을 1시간짜리를 올려도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지금 저희한테 없어요. 다른 데서는. 웹사이트에 그런 것들을 올려놔도 트래픽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구글의 그런 서비스들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이 기능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서비스만 잘 이용을 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 서비스들 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아까 그 업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드랍박스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데다 백업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 서비스들과의 연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그러면 웹사이트가 그냥 워드프레스 하나로만이 아니라 플러그인으로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다른 이 서드파티 그런 서비스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